홍준표 씨 얘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패싱 시리즈. 네, 홍준표의 패싱 시리즈. 홍준표가 대구에 갔습니다. 대구에서 박정희 탄생 100주년 행사라는데 네. 참석하려고 참여했다가 결국 그 생가도 못 가보고 네. 대구 시민들에게 조리돌림을 당한 뒤 너덜너덜하게 되어서 돌아왔죠. 15분 만에 도망쳐 나왔죠. 네, 친박 관련한 이제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뭐 야 임마 뭐 이름을 계속 이렇게 부른다던가 하는 네, 배신자. 배신자. 나가라. 거짓말이다. 네, 그분한테 잘 어울리는 얘기들인 것 같고요. 홍준표 대표가 또 그런 얘기를 했네요. 거기서 친박은 이익 집단이다. 네, 맞는 말이긴 한데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을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게 제가 알기로는 친박들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홍준표가 친박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긍정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이런 친박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박근혜를 출당시킨 그런 조치도 마음에 안 드는 데다가 그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박정희 100주년 기념 행사 그런 데서 이제 연설을 한다는 게 좋은 시선으로 보이진 않았겠죠? 본인은 이 문제를 수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 네. 박근혜 출당 결정을 할 당시에요. 네. 그래서 이 행사에 가가지고 뭐 연설문을 막 접어가지고 막 사실 따로 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되게 호기로운 척 맞아. 막 5.16을 애드리브인 척. 네, 막 뭐 죽은 사람 똥꼬를 계속 빨고 5.16을 뭐 혁명이라고 하고 뭐 이러면서 네, 하지만 아무것도 먹히지가 않았죠. 근데 이게 웃긴 게 봐봐요. 그 최근에 홍준표가 자유한국당 강사에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사진을 건다 그랬잖아요. 네. 예, 그 DJ도 그렇지만 YS도 박정희에 대해 한이 골수에 찬 사람이에요. 아, 그러게 왜 옆에다 갖다 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왜 차별해요? 전두환, 노태우는 왜 안 거는 거예요? 그러게요. 버린 카드라 이거야. 전두환은 심지어 박정희의 양아들 그런 얘기까지 돌았던 사람이고, 그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떠나갈 때 이제 금고에서 돈도 꺼내준 사람인데, 예, 그런 사람을 배제하면 안 되죠. 가둬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명박이 들으면 굉장히 섭할 이야기죠. 네, 그렇죠. 홍준표가 또 이명박이랑 이렇게 서로 악수하면서 다정한 그 모습을 취하는 게 사진이 되게 많이 돌아요, 지금. 근데 이명박 사진은 또 왜 빼고. 아직 안 죽어서. 네. 그리고 이게 웃긴 게 5.16 혁명이라는 표현이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 YS 때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하면서 그 5.16 혁명을 쿠데타로 바꾼 거잖아요. 네. 그럼요. 언제적 얘기예요. 5.16 혁명으로 이게 홍준표가 이제 사상적 정체성이 전혀 없는 사람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맞아요. 그냥 입맛에 맞는 그때그때 말을 다 바꿔가지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친박도 사실 별로 안고 가려는 의지와 노력이 별로 보이지 않고 친박이라고 하면 딱 그 박정희까지만 애친박만 끌고 가려고 그러고 박근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그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홍준표가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분 페북 열심히 하네. 11일 오전에 올린,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올린 건데. 따끈따끈하네. 네. 자신을 이번에는 사카모토 료마에다가 비유하면서 왜 료마는 이렇게 추앙받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걸 왜 대접받지 모르느냐. 못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사실 료마 자체가 역사적으로 다시 봐야 될 인물이기도 하지만 그걸 차치하고서 보면은 아직까지도 약간 전근대적인 시선에서 인물 중심으로 정치와 사회가 모두 돌아간다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와 동시에 그 자신이 홍준표 자신이 그 역사적인 그 인물 중에서 정말 중요한 네.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회에 말씀드렸지만 넌 장피루급도 아니야. 모든 네.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땐 질환이고요. 정신병이죠. 네, 이건 뭐 치유가 시급한 질환 같고, 뭐 일단은 뭐 친박들, 서청원을 중심으로 한 친박들이 이제 강하게 홍준표를 압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결국엔 뭐 바른정당 탈당파들이 가세를 해서 홍준표를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도 제가 봤을 때는 미지수예요. 왜냐면 김무성 같은 사람은 진짜 전형적인 기회주의자거든요. 딱 봐가지고 자기가 이길 수 있는 판에 끼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그렇게 둘이 앉아있는데 표정이 껄끄러웠군요. 네. 연대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럼요. 뽀뽀는 유승민하고 하고 당은 여기로 들어왔는데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같은 당에서도. 그 유승민이 영화 친구에서처럼 김무성 불러가지고 그러면 재밌을 것 같아요. 니는 뽀뽀는 내랑 하고 충성은 음한데 가서 너 이 호로 새끼야 막 이러면서 그 좌충우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더 이상 헛발질할 수 있는 상황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뭐 야당 대표로서의 품격은 뭐 전혀 없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는 홍준표 씨 얘기를 해봤는데요. 결국 홍준표 씨가 대구에 가서 대구에 있는 뭐 친박들을 기만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뭐 제목을 붙이자면 홍준표의 대구 패싱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제 홍준표 씨 호를 하나 예. 패싱. 패싱 홍준표 선생. 그래요. 예, 패싱 홍준표 선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임관빈 실장 네. 이 사람도 구속이 같이 됐어요. 네. 출두하는 사진을 보니까 김관진하고 입은 옷도 굉장히 커플룩스럽게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이거 전화해서 깔맞춤한 것 같아요. 야 오늘 나 이렇게 입고 갈 테니까 너도 이렇게 입고 가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예, 두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매지가이가 되네요. 매지가이. 똑같아. 매지가 이렇게 되는데 예, 신기하네요. 그리고 임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군 사이버 사령부를 직접적으로 지휘하면서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과 더불어서 2012년 정치관여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물도 받았다고 사령관 통해서. 뭔들 안 했겠어요. 진짜요. 예.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군이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국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개인 정치 활동에 동원된 이런 정황이 포착이 된 건데 이명박이 내일이죠. 11월 12일 날 출국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명박 출국 금지 반대 청원 서명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벌써 10,000명 가까이 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사실은 실질적으로 생각을 하면 일요일에 출국을 금지하는 거는 아마 무리일 거예요. 불가능할 거라고 전망이 네. 되긴 하죠. 하지만 입국을 금지시키는 건 어떨까요? 역발상이다. 입국 금지가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예 들어오질 못하는 거죠. 네,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환수시켜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안 되지만 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못 들어오면 미칠걸요? 네. 그러네. 자기가 없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게 입국 금지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꼼꼼한 사람이라서 더욱더 신경이 쓰일 거예요. 본인이 태어난 나라에서 지켜보면 되는 거죠. 네. 일본.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이제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네. 아마 잘 그럴 갔네.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뭐 중동으로 일단 출국을 할 텐데 네. 중동에 가는데 뭐 좀 유인촌을 데려간다, 뭐 누굴 데려간다 지금 말이 많은데 뭐 잘 아시겠지만 유인촌은 예전에 과거 드라마 야망의 세월에서 이명박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데려가는 건가요? 그 뒤로 그 유인촌이 또 MB 때 문화부 장관 했었잖아요. 네. 예. 찍지마 씨발이라는 맞아. 엄청난 명언을 남기셨죠. 들을 향해 욕설까지 퍼부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찍지 마. 찍지 마. 승진아 꼬치가 정말. 야당은 국회 모독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그게 제가 알기로는 국감장인가 그랬어요. 네, 맞아요. 그 완전 장관이 미친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장관들 보세요. 막 열 받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질의에 응답해주고 하잖아요. 지금 야당들이 야당다운 행동을 합니까? 완전 진짜 깡패 같은 국내 양아치 같은 질문들을 해도 참고 대답해야 되는데 당시 유인초는 호기롭게 찍지 마 막 이러면서 기자들한테 욕을 하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진짜 어디 양아치 같은 걸 장관이라고 꽂아놨네. 진짜 그 정권 클라스 볼만하네요. 장관일 때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이미 MB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네. 보이는 게 없어서 그런 식의 그 행동이 암암리에 나온 것 같아요. 당시 김태호도 이제 국무총리 내정을 받아가지고 청문회 하는데 당시 야당 의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 아내한테 사과하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평소에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했나 보네요. 기억하고 있다가 뒤에서 이렇게 찌르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MB 주변 사람들이 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MB도 똑같죠. 뭐. 네, 뭐 주인이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꼬붕들이 어련하겠어요. 사실 이 출국 금지 청원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고 네. 뭐 기사에서도 발표를 많이 하긴 했지만 저는 요즘 들어서 이런 그러니까 시민들의 청원이 네. 되게 생각보다 힘이 세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이번에 조두순 맞아요. 이제 징역 다 살고 나오면 뭐 이렇게 격리 조치를 하겠다, 고려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도 있었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아까 마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국 금지라던가 맞아요. 네, 좀 더 괜찮은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까?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입국 금지되면 볼만하겠다. 재밌겠다. 진짜. 예, 그리고 김관진, 임관빈이 구속됨으로 해서 결국에는 국정농단의 주범이 누구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지는 그 과정 속에 결국에는 수사의 칼끝은 이명박을 향해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잃어버렸었던 9년의 시간을 이런 식으로 통해서 적폐도 청산되고 우리가 심리적으로 보상받는 일이 꼭 반드시 일어나기를 바라며 정의가 승리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완성되는 첫걸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봤을 땐 질환이고요. 정신병이죠. 이건 뭐 치유가 시급한 질환 같고 뭐 일단은 뭐 친박들 서청원을 중심으로 한 친박들이 이제 강하게 홍준표를 압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결국엔 뭐 바른정당 탈당파들이 가세를 해서 홍준표를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도 제가 봤을 때는 미지수예요. 왜냐면 김무성 같은 사람은 진짜 전형적인 기회주의자거든요. 딱 봐가지고 자기가 이길 수 있는 판에 끼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그렇게 둘이 앉아있는데 표정이 껄끄러웠군요. 네. 연대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럼요. 뽀뽀는 유승민하고 하고 아, 강은 여기로 들어왔는데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같은 당에서도. 그 유승민이 영화 친구에서처럼 김무성 불러가지고 그러면 재밌을 것 같아요. 니는 뽀뽀는 내랑 하고 충성은 음한데 가서 너 이 호로 새끼야 뭐 이러면서 그 좌충우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더 이상 헛발질할 수 있는 상황이 또 있을까? 홍준표 씨 얘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패싱 시리즈. 네, 홍준표의 패싱 시리즈. 홍준표가 대구에 갔습니다. 대구에서 박정희 탄생 100주년 행사라는데 네. 참석하려고 참여했다가 결국 그 생가도 못 가보고 네. 대구 시민들에게 조리돌림을 당한 뒤 너덜너덜하게 되어서 돌아왔죠. 15분 만에 도망쳐 나왔죠. 예, 친박 관련한 이제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뭐 야 임마 뭐 이름을 계속 뭐 이렇게 부른다던가 하는 예, 배신자. 배신자. 나가라. 나가라. 거짓말이다. 예, 그분한테 잘 어울리는 얘기들인 것 같고요. 이제 홍준표 대표가 또 그런 얘기를 했네요. 거기서 친박은 이익 집단이다. 예, 맞는 말이긴 한데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을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게 제가 알기로는 친박들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홍준표가 친박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긍정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이런 친박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박근혜를 출당시킨 그런 조치도 마음에 안 드는 데다가 그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박정희 100주년 기념 행사 그런 데서 이제 연설을 한다는 게 좋은 시선으로 보이진 않았겠죠? 본인은 이 문제를 수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 네. 박근혜 출당 결정을 할 당시에요. 네. 그래서 이 행사에 가가지고 뭐 연설문을 막 적어가지고 막 사실 따로 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되게 호기로운 척 맞아. 막 5.16을 애드리브인 척. 네, 막 뭐 죽은 사람 똥꼬를 계속 빨고 5.16을 뭐 혁명이라고 하고 뭐 이러면서 네. 하지만 아무것도 먹히지가 않았죠. 근데 이게 웃긴 게 봐봐요. 그 최근에 홍준표가 자유한국당 당사에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사진을 건다 그랬잖아요. 네. 예, 그 DJ도 그렇지만 YS도 박정희에 대해 한이 골수에 찬 사람이에요. 아 그러게 왜 옆에다 예. 갖다 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왜 차별해요? 전두환, 노태우는 왜 안 딱 그 박정희까지만 애친박만 끌고 가려고 그러고 박근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그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홍준표가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분 페북 열심히 하네. 11일 오전에 올린 거, 오늘 오전에 올린 건데. 따끈따끈한. 네, 자신을 이번에는 사카모토 료마에다가 비유하면서 왜 료마는 이렇게 추앙받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걸 왜 대접받지 모르느냐. 못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료마 자체가 역사적으로 다시 봐야 될 인물이기도 하지만 그걸 차치하고 써보면은 아직까지도 약간 전근대적인 시선에서 인물 중심으로 정치와 사회가 모두 돌아간다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와 동시에 그 자신이 홍준표 자신이 그 역사적인 그 인물 중에서 정말 중요한 네.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회에 말씀드렸지만 넌 장피루급도 아니야. 모든 네.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 정도면 제가 보는 거예요? 그러게요. 버린 카드라 이거야. 전두환은 심지어 박정희의 양아들 그런 얘기까지 돌았던 사람이고 그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떠나갈 때 이제 금고에서 돈도 꺼내준 사람인데 예, 그런 사람을 배제하면 안 되죠. 가둬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명박이 들으면 굉장히 섭할 이야기죠. 네, 어. 그렇죠. 홍준표가 또 이명박이랑 이렇게 서로 악수하면서 다정한 그 모습을 취하는 게 사진이 되게 많이 돌아요, 지금. 근데 이명박 사진은 또 왜 빼고. 아직 안 죽어서. 네. 그리고 이게 웃긴 게 5.16 혁명이라는 표현이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 YS 때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하면서 그
그 5.16 혁명 쿠데타로 바꾼 거잖아요. 네. 그럼요. 언제적 얘기예요. 5.16 혁명이라고 이게 홍준표가 이제 사상적 정체성이 전혀 없는 사람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맞아요. 그냥 입맛에 맞는 그때그때 말을 다 바꿔가지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친박도 사실 별로 안고 가려는 의지와 노력이 별로 보이지 않고 친박이라고 하면